오늘 이제 2대3 롯데와 두산의 2대3 트레이드가 있었죠. 롯데 자이언츠는 두산 베어스로부터 이제 불펜 투수 정철원이랑 전민재, 내야수 이제 유틸리티입니다. 전민재를 받았고, 두산은 롯데 자이언츠의 이제 유망주, 아주 탑급 스펙, 탑급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20대 중반에 슬슬 포텐셜을 터트려야 되는 좌타 야수 추재현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최우인이라는 투수를 얻었는데, 사실 최우인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잘 아는 내용인 게 없고, 이 선수가 어떻게 던지는지를 한 번도 보질 못해서 최우인 선수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트레이드의 핵심은 역시 정철원이라고 보고요. 롯데가 작년에 이제 선발 사실 넘버는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윌커슨, 그 다음에 반즈라는 확실한 외인 원투펀치를 데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논란은 많고, 잘 던지냐 못 던지냐 이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국내 선발 투수 중에서는 제일 많은 이닝을 소화해준 박세웅이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선발진으로 들어가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선발 투수 지표는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팀이었어요. 문제는 불펜 투수가 아무도 없다. 정말 믿고 맡길 만한 필승조가 사실상 붕괴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마무리 김원중이 그나마 제일 믿을 만한 어떤 선수인데, 김원중마저도 시즌 후반에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불펜의 이 약함이 사실 10개 팀 중에 최악이다라고 해도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니었던 그런 롯데 자이언츠였죠.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사실 지금 우승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롯데 자이언츠 사령탑을 지난 시즌에 처음 맡았는데, 야, 이거는 지금 유돈노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FA로 누구 신규 영입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유지책으로 김원중과 구승민이라는 이 FA 선수 2명을 지금 일단 잡았습니다. 집토끼를 잡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불펜을 강화할 거냐 라고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결국 두산과의 이번 딜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이제 개점 휴업 상태였던 최준용, 이 선수가 돌아온다면 일단은 정철원, 최준용, 김상수, 구승민, 김원중이라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승리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두산 베어스는 23시즌 전체 3번 김민석, 다음에 신일고 시절의 투수와 야수 모두 양쪽으로 다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재능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신일고 야잘잘 추재현, 요 두 선수를 영입했고, 그 다음에 최우인이라는 투수를 또 영입을 했죠. 근데 저는 사실상 이번 트레이드의 핵심은 두산으로 건너간 추재현, 그 다음에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외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조세진, 이 두 명이다라고 감히 좀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당시 이제 2015년에 이제 넥센에 지명을 받아서 입단을 했는데, 당시에 넥센의 1루수가 누구였어요? 박병호가 있으니까 추재현이 어떻게 넥센의 1루수를 봅니까? 그래서 외야로 갔죠. 외야로 갔다가 2년 후에 이제 롯데로 트레이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반대급부로 돌아온 선수가 이제 전병우입니다. 전병우. 지금 이제 삼성에 가 있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은 경기를 출장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가 어깨가 워낙 좋다라는 게 21시즌에 이제 4월 17일이죠. 삼성전에는 이제 투수로도 출장해서 1이닝 2볼넷 무실점으로 호투도 하고요. 상무에 가서 이제 냈던 성적들을 보면 전체 110경기에 나와서 444타석, 371타수, 118안타를 치게 됩니다. 2루타가 이제 21개, 3루타 1개, 홈런 7개, 65타점, 64득점, 12도루. 그다음에 여기 도루 실패는 4개가 있었네요. 삼진은 다시 55개를 당했고요. 그러면 이제 얻어낸 볼넷은 50개, 4사구는 11개, 병살타 11개. 그래서 타출장을 보면 3할 1푼 9리에 출루율 4할 8푼, 장타율 438. 생각만큼 그렇게 장타율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봐야겠죠. 추재현의 장점은 이제 중장거리 유형의 타자고요. 선구안도 괜찮은 편이고 컨택도 좋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어깨가 강견이고, 수비력은 코너 외야수로서는 그냥 지금 딱 중간 정도다라고 봐야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수비를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외야 수비가 불가하다, 요 정도 판정을 또 받을 만한 선수는 아니고요. 역시 경험이 좀 중요하고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는 역시 고등학교 시절에 선발 투수로 활약했을 만큼 좋은 어깨를 갖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김민석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한데요. 23시즌 전체 이제 3번 1라운더입니다. 1라운더고, 일단 신인이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1군 투수들 상대로 78.7%의 이런 컨택률을 보였어요. 가중 출루율이라고 하는 이제 WOBA를 보면은 3할 1푼 1리, 타율이 이제 2할 5푼 5리, 출루율이 3할 1푼 4리, 장타율이 338,
그래서 전체 OPS가 652. 훌륭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루키가 풀타임으로 1년차 때 풀타임 출장을 하면서 100개 안타를 때렸다라는 점은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일단 24개 이루타가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가능성은 확실하게 확인한 시즌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롯데가 받고 키운 거예요. 또 뭐 얘를 대신할 만한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한 선수도 마땅히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1라운더로 3번 픽으로 봤던 상위 라운더에서 뽑은 선수, 그냥 뭐 볼넷을 넣든 삼진을 당하든 안타를 치든 야 일단 써보자 라고 썼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삼진율이 25%에 달할 정도로 삼진을 112개를 당했습니다. 100개 넘는 안타를 친 것도 대단하지만 야 삼진을 112개를 당한다는 것도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런 동안에 얻어낸 볼넷률은 6.8%에 불과해서 야 아무리 좀 루키라는 점을 감안해도 25%에 달하는 삼진율, 그다음에 6.8%에 불과한 볼넷률은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민석에 대한,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선구안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하지만 거의 1군 투수들 상대로도 80%에 가까운 컨택률을 보였다는 점, 어떤 갖다 맞추는 능력만큼은 좀 검증됐다. 요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격이라는 부분은 뭐 사실 지금 선구안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경험이거든요. 선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뭐 어느 정도만 된다라고 하면 이 선수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막 뒤늦게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이 망할 거다, 잘 될 거다라고 단언하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아직 이게 스몰 샘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선수에 대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수비예요. 수비 상당히 심각하다. 중견수로 이제 루키 시즌을 보냈지만 사실 필딩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절대 아니고요. 정말 심각한 건 어깨입니다. 저는 프로야구 선수 외야수 중에서 사실 김민석 이 선수만큼 어깨가 약한 외야수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약해요. 정말 커트맨들이 이 유격수와 이루수가 김민석이 계속해서 중견수를 뛴다라고 하면 상당히 긴 레인지를 앞으로 가줘야 된다라고 하고, 이루수와 유격수 어깨가 정말 좋아야지 정상적인 수비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김민석은 중견수로 쓰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수를 갖고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코너 외야로 가야 된다. 그것도 우익수는 안 됩니다. 무조건 좌익수 수비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김민석은 나중에 뭐 필딩은 경험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이게 경험을 쌓아서 커버를 한다라고 치더라도, 김민석이라는 선수가 프로에서 정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2루타를 어마어마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중장거리형 타자가 돼야 돼요. 무조건 장타율이 500 이상은 나와줘야 되고요. 지금의 선구안을 많이 개선을 해줘서 타격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좌익수에 받고 쓸만한 그런 선수가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단 이 선수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선수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어깨가 너무 약해요. 올해는 사실 24시즌 올해 좀 뭐 슈퍼머 징크스를 겪고 올해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올해 뭐 2할 1푼 1, 2를 쳤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수가 성장하고 프로 커리어를 쌓다 보면 한 시즌 이렇게 망하는 거는 뭐 부지기수입니다. 괜찮아요. 강백호는 지금 4시즌 연속 지금 좋은 슬럼프를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강백호에 대한 평가가 급격하게 낮아진 건 아니죠. 어차피 그 앞 시즌에 보여준 것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김민석에 대해서도 올 한해 좀 못했다라고 해서 얘 미래를 어둡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툴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해본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휘문고 출신이고 원래 고향도 서울이고 자기 집이 있는 서울팀으로 트레이드가 돼서 두산 베어스라는 또 어쨌든 좋은 팀, 육성을 잘하는 걸로 유명한 이 팀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게 또 반전이 돼서 김민석이라는 원석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롯데로 이적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철원. 뭐 입단하자마자 병역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을 했고요. 99년생 투수입니다. 22시즌이 이제 루키 시즌이고, 22시즌에 72.2이닝을 소화했고, 23시즌에 또 72.2이닝을 소화했죠. 이거 좀 너무 심하다. 22시즌에 갈아버린 거는 이제 김태형 감독님이고, 지금 롯데가 23시즌은 우리 승장이 갈았죠. 깔끔하게 갈았습니다. 그냥 무슨 오렌지도 아니고 그냥 착즙하듯이 깔끔하게 갈렸는데,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갈린 다음에 뭐 후유증이 오는 건 뭐 인지상정이죠. 올해 32.1이닝으로 무척 부진했고요. 이닝 소화도 이닝 소화지만 뭐 퍼포먼스 자체가 굳이 뭐 스탯을 열거할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폭망했습니다. 안식년을 취했다. 하지만 이 선수가 23시즌까지 던졌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 장점은 불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구종을 완성도 있게 던진다는 거예요. 제일 강점은 역시 정철원 하면은 150이 넘는 빠른 포신 패스트볼이죠. 구속도 구속이고 이 회전력도 굉장히 좋은 수준 높은 정말 이 경쟁력 있는 포신 패스트볼을 던지는데, 그거 외에도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이 모두 구종 가치가 양수입니다. 불펜 중에 이런 선수 드물죠. 대부분의 불펜 투수들이 투피치 유형의 투수들이고 던지는 뭐 슬라이더나 포크볼이 흉내만 내는 수준인 선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정철원은 달라요. 네, 이 선수는 슬라이더도 좋고 커브도 좋고 포크볼도 굉장히 좋습니다. 150대 포심, 130 중반의 포크볼과 슬라이더, 그다음에 120 후반에 굉장히 좀 낙폭 있는 파워 커브를 던질 줄 아는 선수라서 아주 매력적인 선수예요. 아마 정철원에 대해서 이제 늘 들리는 이야기가 두산 베어스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아주 워크의식이 좀 계속 훌륭한 편은 아니다. 웨이트나 훈련장에 있는 꼴을 잘 못 본다. 뭐 특별히 술을 좋아하고 뭐 오락을 좋아하고 여자에 미쳐. 아, 근데 이미 결혼됐어요. 애도 있고. 어떤 그 여자 인플루언서 분이랑 결혼했습니다. 뭐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색을 밝히고 도박을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선수가 좀 누워 있는 걸 좋아한대요. 그 운동을 막 엄청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내부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걸러들을 필요도 있어요. 선수들 간의 이야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좀 좋지 않았던 거는 앞 시즌에 너무 많이 던졌습니다. 2시즌 연속 72.2이닝을 던진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건 좀 심했고요. 올해의 부진은 여기에 대한 어떻게 좀 쉬어가는 시즌이다라고 봐야 되고, 아직 어린 선수고 뭐 좀 싱싱한 몸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 요 정도 좀 쉬어가는 애로 갔으면은 내년 시즌에 좀 다시 좀 리바운드 할 거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하지만 이제 요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롯데는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향후의 외야진을 이미 이제 국가대표 이 외야수로 성장한 윤동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조세진이라는 선수 이따가 얘기할 텐데, 그 다음에 올해 좀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황성빈이 있었죠. 근데 황성빈은 어쨌든 올 시즌 한 시즌 잘한 거예요. 또 완벽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롯데 안에 있는 뭐 장두성, 김동혁, 소한빈, 이선우 이런 선수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경쟁을 막 해야 돼요. 빡세게. 윤동희를 제외한 나머지 야수들은 빅터 레이에스가 뭐 재계약을 아직 했다는 소식은 없지만 선수가 재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코너 외야수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전민재는 롯데 박승욱이 이제 맡았던 전천후, 이제 특히 키스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수비를 맡을 확률이 높고, 박승욱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풀타임 1군을 소화했는데 이 선수가 다음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제 FA로 또 풀리기 때문에 전민재가 만약에 25시즌에 예상외로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고면은 롯데의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찰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전민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트레이드가 굉장히 이 선수한테는 자기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마 심기일전하면서 지금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지금 두산에 있으면 두산은 올해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내야 유망주들이 많이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럼 또 이유찬이라는 선수도 있고 박준영이라는 선수도 있고, 여기서 본인이 어떤 좀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상대적으로 롯데에서는 좀 수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민재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두산 베어스 허경민이 이제 옵트아웃을 하면서 FA로 KT 위즈로 이적을 했죠.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올해 2루수로 많이 나왔던 강승호가 3루로 포지션을 옮기고, 그다음에 1루를 양석환이 본다라고 하면 키스톤을 이제 이유찬, 박준영 같이 이제 올해 두산의 이제 주요 내야수를 맡았던 이 선수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박계범도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25시즌 루키로 이제 데뷔할 여동건이라든지 박준순, 또 이런 선수들이 기존에 이제 박힌 돌들이 많이 헐거워졌기 때문에 여기 가서 또 우리가 빨리 자리를 잡자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외야는 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정수빈이랑 조수행, 김태근, 전다민, 김대한 한번 요 정도 선수들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자리를 지금 작년에는 이제 제러드 형이 시즌 중반에 합류를 해서 시즌을 이제 함께 했죠. 아직 재계약 소식이 안 들리는데 제러드 형이 재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코너 외야수 한 자리를 놓고 조수행, 김태근, 전다민, 김대한, 사실 뭐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김민석과 추재현이 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두산도 외야는 뎁스가 좀 갖춰진 상황이죠. 여기서 경쟁을 통해서 누가 빠르게 기회를 받고 치고 나가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김민석은 우선은 병역을 해결하면서 좀 중장거리를 칠 수 있는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몸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떻게 봐도 좀 근성장이라든지 풀타임 1군 외야수로 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직은 좀 덜 준비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김민석은 빠르게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프로 커리어를 쓰는 게 맞고, 제일 저는 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코너 외야수로서 추재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김재환이라는 두산을 대표했던 슬러거가 3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외야수로 나오기에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랬을 때 조수행이랑 김태근, 전담이, 김대한이 나오는 거랑 추재현이 나오는 거랑 사실 이제 무게감이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누가 코칭 스태프에게 낙점을 받느냐가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재현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고 여기서 좀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가 이런 트레이드를 할 수 있었다. 외야수, 외야 자원을 한꺼번에 2명이나 보낼 수 있었던 거는 역시 롯데 내부에서는 조세진이라는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 선수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조세진이라는 선수를 제가 왜 높게 평가하냐? 일단 수비가 돼요. 이 선수는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타. 네, 우타 슬러거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2003년생입니다. 네, 2003년생. 야구 잘하는 애들이 이제 그득그득하게 몰려있다라는 그 2003년생이고 서울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대부분의 어떤 프로에 들어온 이제 유망주들이 자리를 늦게 잡고 빠르게 1군에 못 올라오는 이유가 다 뭐예요? 네, 수비가 안 돼서. 근데 조세진은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가지고 있어요. 외야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중견수서부터 코너 외야까지 다 볼 수 있는 선수고 어깨도 좋고요. 그 다음에 툴가이에요. 파워도 있습니다.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고 막 홈런을 뻥뻥 때리는 유형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루타 머신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조금만 더 치는 법을 맛들리면은 이 선수는 홈런도 제법 넘길 수 있는 그런 슬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세진을 롯데는 전략적으로 좀 밀어주기 위해서 이번 트레이드를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선수예요. 롯데가 올 시즌 내도 마운드가 좀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특히 불펜 쪽에 야수 리빌딩은 어느 정도 끝났어요. 1루에 이제 나승엽도 이번에 우리가 국제대회를 통해서도 봤지만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이루수에 있는 고승민도 대형 이루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고 만약에 수비를 너무 좀 이 선수가 좀 몸집이 크거든요.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 고승민도 외야로 돌리고 이루수 다시 긁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루에 손호영 LG로부터 트레이드를 해와서 굉장히 잘 정착했죠. 이렇게 지금 롯데는 야수진은 굉장히 좋아요. 리빌딩이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기 때문에 자, 이 조세진이라는 선수 내년 시즌에 우리가 롯데자이언츠를 상대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선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저는 추재현이 이제 두산에 갔다라는 걸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하지만 어떤 고점을 보여준 이번에 메인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철원, 그 다음에 김민석, 추재현 이 세 선수가 메인 칩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프로 1군에서 보여준 고점이 제일 높았던 거는 뭐니 해도 정철원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승자는 저는 롯데자이언츠가 됐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비록 트레이드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세진이라는 선수가 클 수 있는 길을 어쨌든 롯데가 만들어줬다라는 측면에서 두산보다는 롯데가 얻은 게 많은 트레이드가 아니냐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싶고 하지만 또 미래는 모르죠. 추재현이 만약에 가자마자 막 두각을 나타내고 잘 보여서 두산 외야의 한 자리를 차지해내고 그 다음에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미래의 김민석이 진짜 본인이 이 드래프트 당시에 받았던 그 기대 포텐셜을 다 만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두산도 나쁜 장사는 아니죠.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트레이드를 오랜만에 KBO에서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탑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 안 터지면 그냥 안고 죽는다라는 심리가 많았는데 확실히 KBO가 좀 뭔가 트레이드가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각 팀에 있었던 좀 핵심 자원들을 이렇게 다발로 엮어서 트레이드를 했다라는 점은 뭔가 이 KBO가 좀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아주 파격적인 블록버스터 딜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